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참, 죽지도 않고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부끄럽지만 또 잠깐 고백을 하자면, 변명 겸, 해명 겸 고백을 하자면, 제가 또 굉장히 제가 앞 영상들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핵심 감정에 제가 크게 이렇게 뭐랄까요, 진하게 핵심 감정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좀 우울감과 무기력에 좀 많이 시달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 찍는 것도 뭐 이거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별로 뭐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막 이제 별별 이제 생각이 다 들면서 부질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좀 마음만 조급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그동안 못 찍고 도망 다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네,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핵심 감정 발견하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방치해 두었다 보니까 이 채널을 그래서 또 급하게 확인을 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과거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한번, 진행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간략하게 아마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도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그쵸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나 아마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핵심 감정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핵심 감정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요것을 조금 더 그 대상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핵심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핵심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핵심 감정이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인관계라고 하면 일단 뭐 가장 앞전에 이야기했던 뭐 부모와 자녀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 같은 원가족 관계에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은 뭐 직장 내에서의 관계 뭐 그 이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자주 가는 뭐 단골집, 단골 식당에서 그 사장님과의 관계라든지 뭐 모든 관계가 이 대인 관계에 속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핵심 감정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물림된 핵심 감정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가족이 어떤 최초의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오다 가다 그런 이야기를 네, 많이 듣고 그래서 이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내 사회생활에 반영이 된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핵심 감정도 역시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영유아기 때 나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 그러니까 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가깝게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삼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핵심 감정이 내 아동기를 거쳐서 더 크게는 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재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왔던 어떤 그 관계 패턴이라든지 뭐 행동, 그다음에 사고, 정서,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회사에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하더라도 그 내가 가장 어렸을 때 내가 그 영유아기 때 내 부모님과 했던 그 행동 패턴, 정서 패턴이 그대로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유아기 때 형성된 핵심 감정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이제 다른 대상들과 대상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되풀이 되고 반복되면서 나의 핵심 감정과 관련된 나의 어떤 정서 패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이 더 확고하게 정교하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심 감정이 소외감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이 나의 핵심 감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외감. 그러면 나는 뭔가 내가 집단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왠지 모를 그런 속해 있지 못하는 그런 감정. 그리고 혹은 또 이제 그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스스로 그 집단으로부터 나를 소외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 소속 여기 어떤 그룹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지 않고 동시에 또 나조차도 이미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누군가하고 친밀하고 정말 깊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나의 소외감이라는 핵심 감정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확립시키지 못하고 상대방이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내가 밀쳐내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소외감이 핵심 감정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 이제 핵심 감정이 불안인 경우, 불안인 경우에는 그 나의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 혹은 뭐 그런 뭐 연인 관계다 했을 때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내 안에 핵심 감정으로 작용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연락이 뭐 잠시 안 되면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연락이 안 되면 막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혹시 뭐 사고가 났나? 아니면 뭐 혹시 다른 사람 만났나? 혹시 내가 싫어졌나? 내가 귀찮아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의 불안이 점점 더 이제 그 가중되면서 나만의 어떤 또 망상을 키우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어떤 핵심 감정이 불안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사례들처럼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의 뿌리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정서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이 대인관계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핵심 감정이 또 어떤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핵심 감정이 또 어떤 나의 강점으로 발휘되어서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편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핵심 감정이 어떻게 지금 내 대인관계에서 작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 좀 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좀 더 건강한 어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이 핵심 감정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직무에서의 핵심 감정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직무 관계에서 핵심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게, 내가 전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 직장이라든지 어떤 나의 진로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할 때에도 나의 핵심 감정이 그것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나의 뭐 진로를 내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나서도 어때요? 그 직장 관계에서 혹은 뭐 내가 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라든지 뭐 어디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든지 아니면 내가 심지어 개인 뭐랄까요? 내가 뭐 식당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뭐 프리랜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나 혼자서 완전히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나의 핵심 감정이 그런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일을 할 때 나에게 건강한 면으로 작용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나를 이 업무를 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살펴보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일을 하신다든지 하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담감이 핵심 감정인 경우, 부담감이 핵심 감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일을 할 때 이 핵심 감정이 드러나는가, 요거를 조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담감이 핵심 감정으로 있는 경우에는 어, 설령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망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또 내가 이 업무를 잘 성취해내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담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연결되냐 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아야 할 것만 같은 거기에서 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에서 오는 이제 부담감이 또 한 가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내가 사장이든 아니면 내가 직원이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나와 어떤 누군가하고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은 뭐 나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 내가 상품을 팔든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서 뭐 수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 능력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유해야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은 또 나에게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내가 이 일을 잘 해내서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부담감. 요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평상시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한다든지 더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평상시 업무 능력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제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이 핵심 감정이 직무에서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과 연결된 핵심 감정이 작용하다 보면은 어때요? 이미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또 막 이제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작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지쳐가지고 이렇게 벌써 막 뭔가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막 나는 지쳐서 막 아우 못 해먹겠다. 딱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인데요. 네,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 굉장히 제 얘기를 갑자기 또 하려니까 또 말을 막 더듬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 잘해야 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처음부터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내가 이미 시작도 해보지 않고 지레 겁먹거나 아니면 예측을 하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막 그런 망상들이 막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미 나는 지친단 말이죠. 벌써 나는 시뮬레이션으로 벌써 이 일을 끝내버렸어. 근데 끝냈는데 잘 안 끝내지는 거예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하기 싫겠죠. 왜? 난 안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그거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미 나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나는 왠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뭐랄까 이미지가 이미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하고 싶은 의욕이 안 들고 이제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와 같은 케이스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이런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짤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뭐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세대들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번아웃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업무나 뭐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 그 욕구가 큰 데에 반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핵심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무기력이라든지 에너지 소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 감정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뭐 내가 진이 다 빠지고 하기도 전에 진이 빠지고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도 다 있지만 내가 이걸 또 이 건강한 면이 잘 또 작용이 되면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고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일을 좀 잘 해내고 내가 또 성취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냥 넋놓고 그냥 놔버리지 못하잖아요. 내가 부담감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떡하지 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런 또 부담감이 적절히 작용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훨씬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직무에서의 어떤 핵심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삘이 받아가지고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 조금 영상 길이가 좀 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여전히 저를 잊지 않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초점이 나갔네요. 네.